여기 이제 현장에서 체험하신 선생님이나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생생한 본인의 경험담을 좀 들려주고 계신데 세 번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실 영상은 말이죠.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인데 한번 저희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볼까요?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가수가 될 수 있을지 정확한 평가를 받고 싶어요. 꿈을 위한 목적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은 없고 꿈에 같은 친구 찾고서 경찰 체험하면 해보고 싶어요. 못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꿈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어차피 한 학기 변한 게 없지 않을까요? 혹시 공부를 놓칠까봐 걱정이 많이 돼요. 시험이 없다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학원을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찾는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꼭 하고 싶은 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 꿈과 적성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특히 이제 부모님들, 특히 이제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는 혹시 또 학업, 흔히 얘기하는 교과 쪽에 충실치 못한 것이 아닌가, 그게 약간 좀 단절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학업 성취도에 대한 걱정, 우려의 소리, 이종훈 선생님도 많이 들어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우려는 정말 그야말로 기우입니까? 좀 필요 없는 걱정입니까? 예. 뭐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냥 단답형으로 왜 당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이런 표정이신데 좀 풀어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던 부모님들 걱정이 저도 똑같은 걱정이고 처음에 걱정이었고 지금도 사실 걱정으로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많은 부모님들께서 영상의 부모님들께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대개 자녀분들께서 확실하게 진로와 적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진로 성숙도 면에서 볼 때 꿈을 결정을 하고 찾고 정착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기 미래 진로라든지 꿈에 대해서 고민해봤다. 뭔가를 고민해보고 내가 뭘 잘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그것만 해도 아이들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그 자유학기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자유학기제를 경험했던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뭐 제가 별로 그 부연 설명 없이 우려입니다. 학력 저하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은 우려에 불과합니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하고 나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생님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친구들에게 자기 모르는 걸 옆 친구에게 물어보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계속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친구와 고민하고 선생님과 얘기하는 게 짧은 시간 공부에도 훨씬 많은 효과를 가집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어머님들께서는 못 믿으시겠죠. 저희 학교의 실제 데이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가 창원시 외곽의 동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아이들보다 사실은 좀 학업 성취도 부분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다지 이제 평균적으로 그리 높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있는 학교에 근무하면서 올해 5년 차인데 흔히 부모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이제 좀 괜찮은 고등학교를 진학시키는 게 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이런 데 지나가는 아이들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지나간 아이들이 그 대한민국 자유학기제 첫 경험을 한 아이들입니다. 예. 저희 학교 작년에 이 경남에서 제일 가기 힘들다고 하는 경남 과고도 갔고요. 창원 과고 정도는 2명 정도 가고, 경남 외고도 가고. 그리고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경남 외고를 간 친구 중에 하나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의 꿈 발표 대회에서 자기가 외교관이 되는 이제 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체험을 해야 될까요? 하는데 동업촌에서 외교관 체험이나 경험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외교관이 되려면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영어 공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니한테 그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1학년 아이들 앞에서 영어로 한번 네 꿈을 발표해 볼 수 있겠냐 하니까 열심히 그 준비를 하고 8주 후에 1학년 전체 학생들 앞에서 자기 꿈을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영어를 했기 때문에. 영어였기 때문에. 아주 고급 영어였어요. 네. 그 학생이 보케브러리 33,000이었어요. 네. 김해 외고를 진학을 해가 지금 김해 외고 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치상으로 결과로 답을 해주고 있군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어머님들께서 걱정하는 걸 4년 전에 저희 학교 이제 시범학교 처음 할 때 어떤 어머님께서 이제 저희들 막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자유학기제의 취지라 목표 이런 거 다 듣고 참 좋습니다 하고 이제 장문의 편지를 썼더라고요. 쫙 이제 적었는데 너무너무 자유학기제를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줄에 딱 한 줄이 지금 부모님들 마음 같은데, 지금은 아니겠죠. 다 좋은데 왜 하필 우리 학교에서 하십니까? 근데 왜 검증되지 않은 걸 왜 굳이 네. 그 아이가 아까 얘기했던 김해 외고관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네. 자유학기제가 아이들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종 선생님 말씀도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느끼는 현상인데, 이제 저희들이 집에서 매일 공부해라 매일 쳐다보고 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그렇게 해가 공부 잘 됐으면은 다 공부 1등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부는 아까 전에 광희 어머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명희 학부모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해야 공부가 되는 거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하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하고 또 자기가 잘하는 부분하고 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느껴보고 또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스스로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속된 말로 철이 드는 시기가 아마 자유학기제인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철이 좀 들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잘하는가를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평소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수업을 많이 못 해봤지만은 이 자유학기제라는 그런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음껏 평소에 못 해봐도 평가에 대한 거에 대한 거는 점수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학생들 하는 모습을 그대로 적어서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기 때문에 학생들 하는 모습을 참여하는 정도를 그거를 많이 표현해 주니까 선생님도 부담이 적으니까 좀 더 기다리고 여유 있게 학생들하고 좀 더 많은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1학년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 외에도 1학년 수업하는 선생님이 보통 2학년, 3학년도 걸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을 다 그런 적용 못하지만은 그 중에 또 그 성향에 맞는 단원에 맞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현실도 맞춰주고 학생들도 참여도 이끌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되지만은 나머지 자유학기제에 실시하지 않는 학년에서도 충분히 자유학기제와 버금가는 그런 형태의 수업도 되고 또 학생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목표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지켜보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예를 들어서 필 받아가 공부 좀 할 때는 내일 좀 졸아도 되니까 늦게까지 공부해봐라 이렇게 한번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면 아마 학생들이 좀 더 꿈을 향해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꿈이라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꿈하고 2학년 때 꿈하고 어제 꿈하고 오늘 꿈이 자꾸 바뀝니다. 우리 이종수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꿈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애가 내가 원하는 이런 꿈이 아니고 다른 걸 한다면 걱정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모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멋있는 방송 한번 보고 나면 또 바뀝니다. 그렇지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또 어떤 걸 내가 준비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꿈이 바뀌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켜보고 격려해 주시면 아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은 지지하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예. 조백 교수님, 교육의 좀 패러다임이 우리나라 좀 바뀌어가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꿈 바뀌는 거 말씀하셨는데요. 네. 꿈 바뀌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10년 후를 예측하십니까? 예상하십니까? 저는 못해요.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80%가 10년 안에 사라진대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직업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실은 자유학기제 아마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학교도 나올 법해요. 이게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실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 교육을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 다녔을 때 80년대, 90년대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 미래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때까지 해오던 식으로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한 세상이에요. 여기서는요, 기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암기력 위주 천만에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외워봤자 이제는 기계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다 기계로 대처될 겁니다. 필요한 것은 정말로 창의성이라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미래, 예측 불허하고 변화무쌍한 미래에 대처하는 방식은 유연성 지니는 거, 계속 바뀔 수 있는 거,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적응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미래를 내가 창조해내는 능력,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창의력. 그리고 창의력이라는 것은 실패를 염두에 둔 행동이잖아요. 그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교실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터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의성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허락하고 모험심을 허락하고 여유를 허락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자유학기제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자유학기제의 단점을 발견하려면은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이는 시간 대신 어떻게 하면은 이 자유학기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치는 데 신경을 쓰시고 시간을 투자하신다면은 아마 걱정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요. 예. 부총리님, 이제 뭐 많은 그 어떤 불안감이나 또 궁금증도 해소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경남 지역의 학부모님들 좀 안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또 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이제 우리 자녀의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하는데, 학력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어떤 그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단지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학업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그 학생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재능을 키워주고 훨씬 더 어떤 뛰어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계속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몰아가는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성적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찾아가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학업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그러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불안한 어떤 그 심리를 마케팅에 막 이용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이 학교 다닐 때도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학부모님들의 부모님들이 막 공부하라고 다그쳤는데 성적이 올라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조백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1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우리 이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는 그런 발명품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여기에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느냐? 기존에 있는 오디오 기술, 비디오 기술, 통신 기술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테그레이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훨씬 더 뭐 하나 더 배우는 것보다 폭발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1학년 한 학기 자유학기제 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수업이 한 학기 동안에 자기 그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다음 실제 어떤 그 교육의 수요자, 직접적인 수요자 학생입니다. 그동안에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이 진행이 됐다면 수요자가 요구하는 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유학기에 참여한 87% 학생이 한 학기 더 해야 되겠다, 두 학기 더 해야 되겠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 교육도 바뀌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그러한 형태의 어떤 변화된 수업을 요구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학교 교육을 스스로 교육을 받는 수요자 스스로 교육을 패턴을 바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